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요새 이 국정원 댓글이란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좀 짜증 나시지 않습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수사와 정치판에서 이 국정원 댓글 시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국정원 댓글을 수사한 이후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구속되고 또 법정 1심에서는 선거관여가 무죄가 돼가지고 풀려났다가 2심에서 그 부분이 유죄가 되고 법정 구속이 되고 또 대법원에 올라가서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었다가 파기환송심에서는 2심 형량보다 1년이 더 길어져서 징역 4년 선고해서 다시 또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이런 기복을 겪으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이 실마리로 해가지고 이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하는 듯한 수사 그리고 폭로, 우호적인 이 정권의 우호적인 언론의 적극적인 보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권당의 적극적인 선전 이런 것이 어울려져 가지고 마치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감옥에 보내야 된다 하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연일 대응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일보 기자 출신이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정무수석 비서관을 한 분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에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 책임이 없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책임져야 될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이 또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요. 이러더니 오늘 정진석 전 의원은 정진석 의원은 현 의원입니다. 댓글 정치의 원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국정원 등 각 부처에 댓글을 열심히 쓰라고 지시한 공문이 있다라면서 그 공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초당적 의원 모임 민 열린 토론 미래에 참석한 자리에서 국정홍보처가 공무원들에게 댓글을 쓰고 또 언론사 기자들한테 대응 자료를 보내라고 하는 그런 지시한 문건을 보였습니다. 그 댓글을 쓰라고 직원들을 독려하라고 국정홍보처가 내려보낸 그 문서의 맨 앞에는 국가정보원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그 뒤에 다른 부처가 쭉 써 있고요. 그래서 이분 이야기는 댓글은 국정원 공무원들이 댓글을 다는 것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이런 연장선상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 장악 문건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 경찰, 국세청, 국가정보원 등과 같은 권력기관 장악도 모자라 이제는 언론까지 장악을 해야 한다. 정부가 국가 모든 기관을 장악하며 구현할 정치는 결국 공포정치가 될 것이다. 무소불위의 공포정치, 독선과 아집, 그들만의 주장만 옳다고 하는 철저한 편가르기 정치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분이 공개한 문서는 사실은 우리 조갑제 닷컴에서 이미 소개한 자료입니다. 2006년 2월 9일자 공문입니다. 국정브리핑, 국내 언론 보도 종합, 부처 의견 관련 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인데 이것은 국정홍보처가 당시에 국정홍보처라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여러 정부기관 앞으로 보낸 문서입니다. 그 문서는 짧아가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국정브리핑, 국내 언론 보도 종합, 부처 의견 달기에 각 부처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 언론 보도 종합의 부처 의견을 해당 언론사 및 독자에게 적극 알려
언론 보도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힘으로써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오니 각 부처에서는 다음 사항을 숙지하시어 해당 사항이 있을 시 반드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시행사항 땡땡하고 해당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해당 기사에 부처 의견 실명 댓글 게재, 각 부처 출입기자에게 관련 기사와 부처 의견을 메일로 송부, 해당 언론사 간부에게 관련 기사와 부처 의견을 메일로 송부, 별첨하고 주요 언론사 간부 이메일 주소 일부 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모든 부처와 망라된 이 수신처 명단 맨 앞에 국가정보원 괄호하고 총무과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댓글 달기 등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언론 기사에 대해서 오보가 생겼다든지 할 때는 적극적으로 그 밑에 실명으로, 이 경우에 실명입니다. 실명으로 댓글을 달아서 대응하라 이렇게 보입니다. 언론사 간부들의 이메일 주소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 목록을 붙여놓은 것이 아주 특징적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적극적으로 달았는데 2006년 들어서 8월 말까지 공무원들이 단 댓글은 2271건 정도라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사실인데, 부처별로는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가 각각 240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방부 145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국정홍보처가 중심이 되어 공무원들의 댓글 달기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통제했다. 이런 주장을 당시에 한 국회의원이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불법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이게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공무원이 실명으로서 어떤 기사에 의견을 표시하고 또 잘못된 기사가 있을 때는 그것을 반박하는 것은 국가 정책의 설득력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기사가 나와도 그냥 관련 부처가 침묵하면은 그게 진실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실명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 조치는 불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러면은 이것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심리전단을 통해서 반국가 세력, 반정부 세력의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댓글을 쓰라고 한 거. 그것은 그런 불법이냐? 저는 그것도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종북 좌파 세력이 북한과 연계되어 가지고 사이버 세상에서 엄청난 거짓말, 주로 반정부, 반국가적인 선전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정보원이 심리전단에 한 과를 신설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만든 거, 이거는 불법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임무고, 이 업무는 국정원밖에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하는 과정에서 정치인과 정당을 비판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치 관여다, 선거 관여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것입니다. 그것은 쟁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의 큰 잘못이냐? 과연 정치 개입하기 위해서, 선거 개입하기 위해서 심리전단의 활동을 했느냐? 아니면은 종북 좌파와 북한이 대남 적화 공작 차원에서 선동하는 데 대한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반정부적인, 반국가적인 행위를 비판하다가 보니까 그런 행위를 하는 정치인과 정당을 비판하게 되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것을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서는 저는 북한 그리고 종북 세력에 대한 대응이 주된 관심사였고,
지엽적으로 아주 간혹 정치 그리고 선거에 관여한다는 오해를 빚을 만한 댓글을 남긴 정도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2013년 6월에 검찰이 이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 개입 혐의 그리고 정치 관여 혐의로 기소하면서 발표한 수사 보고서에 보면은 당시엔 73건의 선거 개입 혐의가 있다는 73건의 댓글이 올라 있었는데 이걸 읽어보면은 이게 과연 선거 개입이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제목은 목내놓고 금강산 가기는 싫다. 북한이 중국인을 상대로 금강산 관광을 하는 건 엄연한 도둑질이다. 금강산 일대에 그만한 관광시설을 만든 건 우리 기업이다. 그런데 북한이 이걸 가로채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거다. 금강산 관광 중단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멀쩡한 관광객에 총뿌리를 겨눈 북한의 책임이 아니었나? 그런데 먹긴 놈이 성낸다고 여태 사과는커녕 금강산 자산을 몰수하는 데 일방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있다. 신변 안전보장 강화에 대한 약속이 없으면 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은 너무나 당면한 것 아닌가? 문서를 만들고 도장을 찍고 녹취를 해도 못 믿을 게 북한인데 말이다. 금강산 한번 가보고 싶긴 하지만 목숨 걸고 가고 싶은 생각은 없다. 여기에는 어떤 정당에 대한 비판도 없습니다. 어느 정당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검찰은 어떻게 판단했냐? 검찰은 이거를 민주당 반대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으므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비판한 것은 민주당 반대고 이것은 선거 개입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과연 국정원장을 벌할 만한 일인지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심리전단의 어떤 직원이 이거 익명으로 쓴 게 아닙니다. 실명으로 쓴 게 아니고 익명으로 쓴 겁니다. 제목은 NLL과 14선언이라는 댓글을 썼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NLL 문제를 두고 정치권이 시끌시끌하다. 아무래도 영토 주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그럴 것이다. 하지만 이런 논란을 제공한 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이란 명칭을 가진 14선언 때문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14선언을 보면은 서해에서의 남북 간 우발적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 의로 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 수역으로 만들기로 합의했는데 이러한 합의는 이제까지 서해에서의 남북 간 군사 분계선으로 작용해온 북방 한계선을 대한민국이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국방의 서해 방면 방패인 NLL이 급속히 무력화될 것이고 NLL이 무력화되면 공동 의로구역 설정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서해 방면 방패가 소멸되어 국가방어, 특히 수도권의 방어가 매우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검찰은 이 글이 민주당 반대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반대. 따라서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이것은 NLL 문제를 아주 핵심적으로 잘 정리한 문제점을 잘 정리한 글이에요. 이게 과연 선거 개입이냐? 누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여기 또 민주당이란 말이 없습니다. 국민들한테 오히려 이 NLL 문제, 당시에 논란이 되던 14선언 NLL 문제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한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이것도 원세훈 전 원장이 최근 재판에서 징역 4년을 받도록 하는데 하나의 증거로 인용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금 난데없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하는 이런 분위기가 우리나라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나온 조커집을 보면은
정치가 불안하면 어떻게 하느냐. 미국은 전쟁을 하고 한국은 전직 대통령을 구속한다. 뭐 이런 농담이 있는데, 이 정치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은 결국 과거와의 싸움을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오늘날의 가장 큰 주제, 북핵 대응이 어려워지고, 미래도 이렇게 되는데, 그 미래는 뭐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하여 평화적 통일을 해가지고 북한 노예 생활을 하는 2,300만 동포를 해방해가지고 인류 국가 건설하고 인류 문명을 건설한다는 이 흐름으로 가야 하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임무가 큰 손실을 받게 될 것이다. 과거와 싸우면은 오늘만 잃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잃게 된다. 정진석 의원이 연일 이렇게 대응 폭로를 하는 것이 저는 이명박 세력의 이 본격적인 반격의 신호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5년 임기 동안 잘한 일이 하나 있고 못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겁니다. 잘한 일은 2007년에서 28년에 본격화된 세계적 금융위기에 직면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고환율 정책을 써서 수출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일본과 스와핑 약속을 해가지고 외환 고갈 사태를 미리 예방하는 등, 그래서 2008년을 가장 잘 극복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리하여 2008년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 지표의 세계적 랭킹에서 한국이 그 전보다 한 10단계 정도 더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잘못한 것은 2012년에 한일 관계가 나빠지도록 한 것이죠. 독도 방문 천황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 이게 일본의 보수 세력을 자극을 하고 해가지고, 그게 또 한일 관계 나빠진 게 박근혜 정부한테 넘어가가지고 박근혜 정부는 여기를 더 악화시켜서 친중 반일적인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종군 위안부에 대한 최종 합의를 아베 수상과 이루고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도 맺음으로써 상당히 정상화시킨 점은 또 인정을 해야 됩니다. 박근혜 정부. 그것은 역사적 평가로 하기로 하고, 저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마녀사냥적 분위기는 결코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정치판이 과거와 싸우면 결국 승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패자가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